이번에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3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세 번째 자랑스러운 키라의 발표회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넨 아줌마가 나를 찾아오셨다. 아줌마와 나는 발표회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발표문을 적어두었다가 한마디도 빼지 않고 암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아줌마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 만약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계획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아줌마가 내게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하는 방식 말이다. 아줌마와 나는 몇 번이나 연습했다. 행사가 열리는 토요일이 점점 다가오자 나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행사가 취소되기를 기도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 간밤에 잠을 설쳤는데도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서서히 공포와 긴장감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지도 않았다.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내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았다.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불안하고 불안하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때 머니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지금은 너도 날 도와줄 수 없어. 난 지금 정말 떨리고 불안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곧 수백 명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난 한숨을 쉬었다. 그때 머니가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바로 내 성공 일기였다. 머니, 너야 이것을 좋아하겠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아. 도대체 아무 새도 집중할 수가 없다고. 나는 머리를 세게 흔들며 말했다. 그러나 머니는 다시 성공 일기를 입에 물고 뭔가를 요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초조해진 나는 머니를 약간 밀어냈다. 그러나 머니는 재빨리 다가와 책을 내 무릎에 떨어뜨렸다. 내가 그 책을 내려놓으려고 하자 몇 번이나 지저댔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기분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성공 일기를 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성공 일기를 읽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성공 일기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내가 벌었던 돈, 내가 얻게 된 일, 트럼프 할머니 집에서의 모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던 일, 내가 돈을 다루던 방법, 부모님과 재정 문제를 도왔던 일. 나는 점점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공 일기에 몰두했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발표의 생각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성공일을 한참 동안 읽었나 보다. 그렇게 읽고 나니 정말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다. 어느새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옷을 입고 차고에 있는 자전거를 꺼내려갔다. 그때 엄마 아빠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나와 함께 가시려는 것 같았다.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모님이 내 발표를 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머니와 함께 차에 탔다. 가는 거리는 길지 않았다. 나는 머니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벌써부터 학교 입구에서 기다리던 하이넨 아줌마가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내 손을 잡으셨다. 아줌마는 나를 대강당으로 데리고 갔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아줌마와 나는 맨 앞에 앉았다. 아직 내 순서가 아니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으로 몸을 돌렸더니 우리 자리 뒤편에 내가 아주 존경하는 얼굴이 보였다. 휠체어에 앉은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친절한 기사 아줌마였다. 아저씨께 인사를 했다. 키라야,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네가 발표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단다. 네 부모님이 알려주셨어.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골트슈테른 아저씨 뒤에 마르셀, 모니카, 트럼프 할머니, 하넨캄프 할아버지 부부가 함께 앉아있음을 알았다. 난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아직도 무척 초조했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천 개의 나비들이 날아다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이넨 아줌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우리 차례가 된 것이다. 나도 일어서니 머니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했다. 걔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이겠지만 내게는 머니가 필요했다. 머니와 나는 마이크 앞에 섰고 하이넨 아줌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어린 소녀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만한 어른보다 돈을 더 잘 다루는 한 꼬마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 손님은 매달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분배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알고 있더군요. 특별한 천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돈을 관리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지극히 평범한 소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몇 가지 조언을 듣고 난 다음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두 가지 큰 소원인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과 컴퓨터를 사는 것을 자신이 번 돈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 숙녀 이름은 키라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또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고 있나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넨 아줌마는 나에게 다가오셨다.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한다, 키라야.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면 기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할까? 네가 번 돈을 어떤 원칙으로 나누어 관리하니? 나는 내 방법을 설명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줌마는 어린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성공 일기,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하셨다. 나는 대답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고개를 끄덕이는 골투슈되는 아저씨와 계속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마르셀을 보았다. 마르셀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제 하나도 초조하지 않았다. 마침내 내 이야기가 끝나고 아줌마가 축하하며 고맙다는 말을 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머니는 박수 소리에 놀라 사람들을 향해 힘껏 짖었다. 나는 빨리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었다. 그러나 아줌마가 나를 막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박수를 받으며 서 있어야 했다. 정말 특별한 느낌이었다. 내가 친구들 곁에 오자 칭찬이 쏟아졌다. 엄마는 자랑스러워하며 내 팔을 잡으셨고 아빠는 내 머리를 쉴 새 없이 쓰다듬으셨다. 축하와 칭찬의 소리가 잠잠해지자 골트슈텔은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키라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나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긴장을 해서 말하려던 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니다, 넌 말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 사람들이 네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더구나. 정말이야. 난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보다 네가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이란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아저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해냈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 나는 아저씨와 서둘러 인사를 나누고는 부모님께 걸어서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한시라도 빨리 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 다녔다. 나는 머니에게 커다란 사료용 과자 한 봉지를 사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은신처로 갔다. 은신처에 도착하여 바닥에 앉자 긴장이 풀리고 눈물이 났다. 슬픈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 행복해 머니를 바라본 순간 머니와 나의 관계가 곧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